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벌써 9월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9월 3주차였는데요. 주식 투자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크로 환경부터 보면 이번 주에 미국 8월 CPI 지수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전년 대비 3.7%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두 달 연속 CPI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기름값 때문에 CPI 지수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원 CPI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다음 주에 FOMC 금리 결정이 있는데 아마 이번 달은 일단 동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혼자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유럽은 금리 결정을 했는데 25bp 올렸습니다. 그래서 4.5%가 되었는데 지금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리를 결정하고 나서 총재가 이제는 조금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리를 당장 내리지는 않겠지만 현재 금리를 유지하면서 물가가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지금 유럽 금리에 민감한 게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 JR 글로벌 리츠가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시그널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JR 글로벌 리츠에게는 그래도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코스피는 2% 상승했는데요. 금요일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2600포인트를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썸네일 보셨죠? 네, 은행주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뭐 은행주뿐만 아니라 보험주들도 난리도 아닌데요. 금융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유한 하나금융지주 어느덧 저의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자, 보시면 이게 8월 중순에 주가가 37,2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주가가 43,500원으로 약 한 달 만에 주가가 17% 올라갔습니다. 은행 종목이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말 드문 일인데요. 여하튼 은행들은 또 연말이 배당 클라이막스이니까요. 연말까지는 주가 흐름이 양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의 작품인데요. 특히 금요일에는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120만 주를 쌍끌이로 매수를 하고요. 개인이 그 물량을 다 팔아주었는데 여하튼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이 흐름이 쭉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DB생명 인수하는 것으로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요. 일단 실사는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하나금융지주가 고민을 조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워낙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넣자니 눈총이 따갑고 그렇다고 포기하자니 정부의 눈치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지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변수가 생명보험회사들이 몇 개가 더 매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KDB생명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상황도 변수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바람은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에 큰 기쁨을 주었던 게 SK텔레콤이었는데요. 다시 5만원 이상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5만원을 깨고 내려간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나갔는데요. 이렇게 5만원 이상에서 만나니까 정말 반가웠습니다.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MSCI 지수에 다시 편입될 가능성이 점점 또 희박해지는데요. 그래도 주가만 올라간다면 뭐 MSCI 지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월에 MSCI 지수에 들어가던 들어가지 못하던 계속 이 흐름만 쭉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ISA 계좌부터 볼 텐데요. ISA 계좌에서는 이지스 밸류 리츠를 101주 매수했습니다. 원래 100주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전액 매수를 누르다 보니까 한 주 더 매수를 하게 되었고요. 이지스 밸류 리츠가 배당락이 나오고 주가가 그래도 꽤 견조하게 버텼는데 금요일에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4,2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날 보니까 외국인들이 대거 물량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추가로 100주를 매수를 했는데 혹시 다음 주에 4,100원대로 또 주가가 떨어진다면 100주를 추가로 더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면 SK텔레콤, 자, 여기 보시죠. 이제 마이너스 0.2%입니다. 와, 이제 거의 본전 왔는데요. 혹시 다음 주에 본전 온다면 다음 주는 SK텔레콤 특집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네, 5%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이지스 밸류 리츠가 이번 주에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7%까지 손실이 늘어났고 JR 글로벌 리츠는 그래도 마이너스 4% 정도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옵틱스는 저번 주보다는 주가가 그래도 조금 더 올랐던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담았던 삼성화재 주가 흐름이 아주 좋은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삼성화재 우선주 KTNG를 팔고 샀는데요. KTNG도 주가 흐름이 엄청 좋습니다. 9만 원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KTNG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이 점점 커지고 있을 텐데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화재 18만 4천 원에 처음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18만 원에서 추가로 매수를 했었는데요. 어느덧 19만 원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주봉 차트로 보면 지금 60일선이 121선을 돌파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제 정배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기말 배당을 하니까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이런 흐름이 쭉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매수했을 때는 한 2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요. 일단은 연말까지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 계좌 볼 텐데요. 일반 계좌는 마음이 조금 아프기는 한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오이즈를 42,600원에 100주를 팔았는데요. 이 100주를 팔고 나서 그날 LG전자 물을 왕창 탔습니다. 물을 타야 되겠다는 시그널이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오이즈가 다음날 주가가 또 폭락해서 다시 30주만 추가로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0만원치 매도하고 다시 400만원치 주식을 담았던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 일단 먼저 LG전자부터 보면 제가 전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 저점을 깨지 않고 5일선이 21선을 터치하고 주가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수요일에 큰 상승이 나왔고 목요일에 잠깐 쉬었다가 금요일에 또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단 주가가 수요일에 크게 상승한 이유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주구장창 하락한 이유가 하반기에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주가가 미리 내린 건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3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리포트가 나오니까 지금까지 팔던 외국인과 기관이 급하게 다시 담았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 동향을 보시면 수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양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물을 왕창 탔고요. 목요일에도 둘 다 매수했고요. 특히 금요일에는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저의 평단가까지 주가가 잘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빠르면 다음 주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설레발을 조금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 잔고가 조금 많이 추워졌는데요. 네오이즈가 저번 주에는 빨간불이었는데 다시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LG전자 주가가 크게 올라오면서 이제 마이너스 5%까지 올라왔습니다. 저의 평단가가 약 11만 3천 원 정도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이 가격을 만나길 바라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마이웨이 가고 있습니다. 뉴프렉스 다시 마이너스 20%까지 가고 있고요. DB하이텍은 저번 주랑 비슷했던 것 같고 A스토리도 쓸쓸하게 본인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네오이즈는 이번 주 주가 흐름이 정말 버라이어티했는데요. 수요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나오는 신작 게임이 목요일에 평점이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날 주가가 거의 1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다시 4만 원 이상 올라갔고요. 위험을 약간 분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날 100주를 매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점수가 나온 날 주가가 15% 하락했습니다. 아니 10% 올리고 15% 주가를 빼버렸는데요. 여하튼 이날 그래도 주가가 35,000원대에서 지지를 하고 있길래 30주는 다시 매수를 했고요. 금요일날 다시 주가를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주가가 밀리면서 차트상 도지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네오이즈는 수요일에는 제가 수익률이 10%가 나왔지만 다시 수익률이 마이너스 5%가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플레이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 유저들의 호평을 기대를 해보고 그런 호평이 판매량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A스토리의 새로운 드라마 6회의 날인데요. 수요일과 목요일에 ENA 채널에서 합니다. 제가 1화, 2화 다 본방사수를 했는데요. 주주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쿠팡 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고편을 하나 날리자면 제가 최근에 미국 주식을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종목을 직접 투자하지는 않고요. ETF만 매매를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 투자에 큰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할 생각은 없지만 여하튼 조만간에 미국 주식 투자 이야기도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주말에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